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의 점심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매주 화요일 방송되는 전대인의 트렌드 따라잡기에서는 한 주간의 트렌드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또 어떤 재미난 키워드들이 있을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 전대인의 트렌드 따라잡기 지금 시작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렸던 날들이 지나고 이제 가을도 슬슬 우리에게 모습을 비추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여전히 낮엔 덥지만 아침에는 가벼운 외투를 입어도 될 만큼 선선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대인의 트렌드 따라잡기에서는 한 주간에 어떤 키워드가 핫했는지 알아보며 맞아, 이런 게 핫했었지? 사람들이 이런 주제를 많이 검색했었구나 같은 생각을 하며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알아볼 첫 번째 키워드는 9월 11일 월요일 3위 키워드 김정은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김정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와 이렇다 할 마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김정은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까요? 그 이유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달 13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만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2019년 4월에 정상회담을 가진 후 4년 만인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자세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더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 키워드 3위는 김정은입니다. 기차를 타고 정상회담에 참여한 김정은인데요. 먼저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30분 일찍 와서 맞이했습니다. 이는 항상 약속 시간보다 늦는 푸틴에게 이례적인 일인데요. 과연 정상회담과 만찬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푸틴 대통령은 회담 시작 전부터 북한의 군사기술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묻는 현지 매체의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왔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회담의 주된 내용은 한반도의 정세와 서방 국가들에 관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냉전 시대의 냉기는 여름을 겨울로 만들 만큼 차가운 것 같습니다. 이후 푸틴 대통령과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후 김정은 위원장은 하바롭스크주 콤소몰스크나 아무레를 시작으로 러시아의 극동도시들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군사 관련 시설을 둘러볼 것으로 보입니다. 하바롭스크주의 콤소몰스크나 아무레는 각종 군 관련 시설이 있는 군수도시로 러시아의 첨단 전투기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경쟁적인 군비 증강과 전쟁의 위협 없이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가고 싶은 건 욕심일까요? 러시아와 북한의 비평화적인 태도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더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듣고 올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지난 9월 11일 5위를 차지했던 조코비치입니다. 혹시 스포츠에 관심이 없으신 학우분들은 외국 어딘가에 있는 해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조코비치는 세르비아 국적의 테니스 선수입니다. 라파엘 나달, 로저 페더러와 같이 21세기 남자 테니스의 황금기를 이끈 선수인데요.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테니스하면 조코비치를 가장 먼저 떠올릴 만큼 유명한 선수입니다. 9월 11일 기준으로 개인전 통산 성적 1076승 211패로 승률이 무려 83.61%인데요. 이는 통산 승률 1위의 기록입니다. 또 메이저 대회 우승 24회로 역대 단독 1위인데요. 메이저 대회는 국제 테니스 연맹에서 관리하는 수많은 테니스 대회 중에서도 호주,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 개최되는 가장 권위 있고 역사가 있는 대회입니다. 그리고 조코비치가 선수 생활을 하며 여태까지 획득한 상금은 총 1억 7,500만 달러인데요. 하나로 약 2,300억 원입니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실 수 있나요? 이러한 엄청난 선수가 왜 인기 키워드에 올랐을까요? 그 이유는 11일 조코비치가 미국에서 열린 US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우승으로 최고령 우승자라는 타이틀도 얻었는데요. 결승전 상대였던 메드베데프는 2년 전 같은 대회인 US 오픈 결승전에서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조코비치를 물리쳤던 선수입니다. 이 패배로 조코비치는 남자 프로 테니스 역사상 두 번째가 될 수 있었던
캘린더 그랜드슬램, 한 해에 4개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놓쳤는데요.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들 많이 합니다. 이런 순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네요. 조코비치는 1987년생으로 36살인데요. 여전히 좋은 기량으로 우승을 차지하는 만큼 이 선수가 앞으로도 어떤 기록을 써내려갈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세 번째 키워드로 가볼게요. 우효의 테니스. 세 번째 키워드는 지난 9월 12일 1위에 올랐던 리비아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은 리비아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마 리비아에 관해서 생소하신 학우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리비아는 지중해와 근접해 있는 북아프리카의 아랍권 국가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는 생소한 나라가 왜 인기 키워드였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리비아에 폭우가 내려 대홍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현지 국영방송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12일 기준 동북부 도시인 데르나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5,3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알렸는데요. 같은 날 아랍권 구호단체에서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실종자만 1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동북부를 강타한 엄청난 폭우로 댐 2곳이 붕괴되었고 12만 명이 사는 도시 데르나의 동쪽 4분의 1이 휩쓸려가면서 엄청난 피해를 받았는데요. 도시의 모든 전기와 통신이 끊긴 것과 함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참사의 첫 번째 원인으로는 사이클론, 즉 태풍 다니엘이 몰고 온 집중호우였는데요. 대기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번 7, 8월 세계 기온이 기상관측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로 인해 해수면 온도가 급상승해 열대성 폭풍우를 일으킨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최근 지중해 인근에서는 폭염, 산불과 같이 기후재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9월 첫째 주 그리스도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홍수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한 두 번째 이유는 10년 넘게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42년간 리비아를 통치했던 카다피 정권이 물러난 이후 계속된 내전으로 댐이나 도로와 같은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기상예측과 경보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이번 집중호우가 대참사로 번진 주된 이유에 대해 기후변화보다는 긴 세월 동안 이어져 온 내전 때문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리비아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국가들도 태풍 다니엘의 역할을 받았으나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한 국가는 리비아가 유일한데요. 리비아가 하루빨리 이번 피해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소녀시대의 힘내! 지금은 1시 35분. 현재 여러분은 최근의 핫한 키워드들을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전대인 트렌드 따라잡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네 번째 키워드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축구입니다. 9월 13일 6위에 올랐던 키워드인데요. 지난주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손흥민 키워드와 연관이 있는 내용일까요? 혹시 손흥민 선수가 한 번 더 해트트릭을 기록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쉽게도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소식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경기를 챙겨보시는 분들은 최근의 우리 대표팀 경기에 아쉬움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U23 아시안컵 예선 첫 번째 경기였던 카타르전에서 2대0으로 패하며 축구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또 지난 8일 성인 대표팀도 웨일스 국가대표팀과 친선전을 치렀는데요. 경기 결과는 0대0, 무승부로 지지는 않았지만 경기력이 좋지 않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를 본 팬들은 벤투 감독이 그리워진다며 돌아오라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우리나라의 부진한 경기와 달리 주변국인 일본은 축구 강국으로 알려진 독일을 상대로 4대1 완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축구 팬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안에서만 팬들에게 실망감을 준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현재 성인 대표팀의 감독인 클린스만은 국가대표 훈련과 경기가 있는 A매치 기간에 우리나라에서 상주하지 않고 세계를 누볐습니다.
이에 축구 팬들은 최초의 BJ형 감독이다, BJ 클린스만이다라며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대한민국 축구협회도 비판을 피해갈 순 없었는데요. 처음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도 전술 철학이 있는 감독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의 이름값만 보고 선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웨일스전 이후 카타르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직 성난 축구 팬들의 민심을 달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데요. 올해 10월 아시안컵이 개최되는데요. 64년 만의 우승을 노리는 우리 대표팀이기에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우승하길 바랍니다. 인피니트의 내꺼 하자 듣고 올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키워드는 9월 3일 1위 키워드 멕시코 외계인입니다. 외계인이라니 생각만 해도 뭔가 오싹해지는데요. 지난 7월 미국 상원의회에서 역사적인 UFO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청문회에서 미국의 정보요원과 전 해군 사령관, 전 해군 조종사가 UFO가 확인되었다고 증언해서 엄청난 이목을 끌었던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 이후 멕시코 외계인이 인기 키워드가 되다니 정말 외계인이 존재하는 걸까요? 멕시코 외계인에 관해 더 소개해드리자면 미국에 이어 멕시코에서도 UFO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자신이 UFO 전문가라고 자처하며 나타난 언론인 호세 하이마 하우사는 미라처럼 보이는 2개의 유물을 공개했습니다. 생김새는 양손에 3개의 손가락과 길쭉한 머리를 가진 쪼그라든 미라처럼 생겼는데요. 하우사의 주장에 따르면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약 1000년 전의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우산이 이를 발견한 곳은 모래 해안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밝은 장소를 들어보니 저는 하우산의 주장이 의심되는데요. 이어서 멕시코 해군 보건과학연구소장은 유해에 대해 3D 복원 및 DNA 분석을 했다고 증언하면서 이 시체들은 인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건과학연구소장님이 그렇게 말하시면 진짜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페루에서도 이와 유사한 미라가 발견된 적이 있고 사람의 손에 제조된 것으로 밝혀진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과학자들 사이에선 좀 더 정밀한 조사의 필요성과 함께 회의적인 반응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의 트렌드를 알아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방송, 오늘의 전대인의 트렌드 따라잡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과 조코비치의 우승 소식, 그리고 리비아 홍수, 클린스만 감독과 멕시코 외계인까지 이번 한 주는 정말 다양한 세계 각가지의 소식을 알아보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스터리했던 멕시코 외계인 키워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키워드가 가장 흥미롭고 기억에 남으시나요? 다음 주에는 더 핫하고 재미있는 키워드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이무진, 기술의 이웅이, 모니터 하명진, 진행의 저는 배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